형님, 왜 우리 아버지를 버리셨습니까? 민호의 손에는 23년 전의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철공소를 무너뜨린 그 문서, 최종 결제자는 바로 박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정도는 변명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왜일까요? 정도는 왜 민호를 보자마자 도망치듯 피했고, 왜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만이 가득했을까요? 과연 23년 전 그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빛전자 공장의 새벽 6시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공장 전체가 깨어났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넓은 작업장 안에 멈춰선 기계들만이 거대한 철 덩어리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공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8배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구부정한 어깨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계약직 연구원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민호가 하는 일은 대부분 설비 점검이었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태를 기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공장에서 기계를 수리할 예산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민호는 3번 라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장 먼저 멈춘 라인이었죠.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15명의 직원들이 교대로 일했었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기계 표면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어떤 부품은 녹이 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입 밖으로 내뱉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점검 항목을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각 시스템 상태, 전력 공급 장치 이상, 유무, 안전장치 작동 여부, 모두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어차피 이 기계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민호의 손이 기계의 차가운 철판 위에 얹혀졌습니다. 한때는 뜨겁게 달아올랐던 표면이었어요. 이 라인이 멈추던 날 50대 후반의 박 반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계를 쓰다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말이야. 박 반장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분은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고 지금은 경비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공장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천장 위로 햇빛이 흐릿하게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마저 멈춘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거든요. 복도를 걷는 동안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까딱할 뿐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민호 씨, 이번 주 보고서 올렸어요? 총무팀 김대리가 서류를 들고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네, 오늘 오전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김대리는 더 이상 말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잠깐 서서 담소라도 나눴을 텐데 요즘은 모두가 급했어요. 언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공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보고서 양식을 열었어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결론. 설비 가동 불가, 수리 필요 예산 미정. 민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메고 공장을 나섰어요. 주차장에 세워둔 오래된 소형차로 향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집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제조업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호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2층에 있는 작은 집이 민호의 보금자리였어요. 아니, 보금자리라고 부르기엔 너무 쓸쓸한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른한 살의 어머니는 몸이 많이 약해져 계셨어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매일 드셔야 했습니다. 왔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식탁 위에 놓인 반찬 그릇들은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였어요. 민호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어요. 병원비 청구서, 대출 상환 독촉장, 관리비 고지서, 하나같이 돈을 요구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아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이번 달에 갚아야 할 돈만 200만 원이 넘었어요. 통장 잔고는 80만 원.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깔린 하늘 아래 민호의 마음속에도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38배 나이에 이룬 것이 무엇인가?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 언제 끊길지 모르는 일자리, 갚을 수 없는 빚, 아픈 어머니. 민호의 삶은 마치 공장에 멈춘 기계처럼 고장 나 있었습니다. 고쳐질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민호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만이 확실했어요. 밤은 깊어갔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공장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회장이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한빛전자가 글로벌 기업에 인수된 지 3년, 본사 회장이 한국 공장을 찾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벌써 임원들과 관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구조조정 발표하러 온 거 아니겠어?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조조정? 그 단어는 이미 공장 안에서 몇 달째 떠돌던 소문이었어요. 하지만 본사 회장이 직접 온다는 건 그 소문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 앞 복도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민호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계약직 신분이었지만 기술 관련 회의라 참석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긴 타원형 테이블이 보였어요. 상석에는 백발의 서양인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본사 회장 제임스 윌슨이었죠. 그의 옆에는 통역사와 몇 명의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뒤쪽 보조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사가 그의 말을 한국어로 옮겼어요. 오늘 이 자리는 한국 공장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공장의 수익성은 본사 기대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본사는 여러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는 공장 철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수. 그 단어가 떨어지자 회의실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철수라니.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최종 결정 전에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앉은 한국인 남성을 가리켰어요. 구조조정 전담팀을 이끌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도 이사입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정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박정도라는 이름의 남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반백의 머리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정도 형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작은 철공소에서 함께 일하던 그 사람. 아버지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던 그 사람. 민호에게 기계 다루는 법을 처음 가르쳐준 그 사람.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가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정도 형님이 여기에, 그것도 미국 본사 이사로 와 있다니. 정도는 회의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호에게 닿는 순간 민호는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도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도의 눈빛이 민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아무런 감정 없이 지나쳐 버렸어요. 민호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못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걸까요? 정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미국 본사에서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번에 한국 공장 구조조정 전담팀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민호는 정도의 입모양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15년간 미국에 있었다니. 그동안 정도 형님은 어떻게 지냈던 걸까요? 본사의 방침은 명확합니다. 정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이 공장이 3개월 내에 수익성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철수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3개월.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민호는 손을 들고 싶었습니다. 정도 형님께 묻고 싶었어요. 저 기억하시죠? 한민호예요. 형님이 예전에 그렇게 아껴주셨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민호는 정도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단 한 번도 민호 쪽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도 일어났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 테이블을 붙잡아야 했어요. 정도는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민호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민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정도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 민호는 정도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니었어요. 그건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정도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민호의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도로 사라지는 정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피하는 걸까? 왜 나를 모르는 척하는 걸까? 오후 내내 민호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검 보고서를 쓰다가도 정도의 얼굴이 떠올랐고 기계를 보다가도 옛날 철공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도 형님은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동료였습니다. 철공소가 어려울 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어린 민호에게는 형 같고 삼촌 같은 존재였죠.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을 외면하는 걸까요? 퇴근 시간이 되어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저 멀리 정도가 보였습니다. 그는 렌터카에 올라타려는 참이었어요. 민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그를 불렀어요. 형님, 정도의 어깨가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천천히 돌아서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형님, 저예요. 한민호. 민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도는 한참을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알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럼 왜? 민호가 물으려 했지만 정도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생각해봐. 나는 이 공장을 정리하러 온 사람이야. 정도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우리가 가까워지면 일이 복잡해져. 그러니 부탁이다. 날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해줘. 하지만 형님, 민호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정도는 차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를 보며 민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차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어둠이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민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정도 형님은 왜 자신을 피하는 걸까? 단순히 업무상의 이유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도 형님이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호는 천천히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마음속에서 불안과 궁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 20년 만에 다시 만난 정도 형님은 예전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했던 눈빛도 다정했던 미소도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딱딱한 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피하는 걸까? 민호는 계속해서 그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전체 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공장 식당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평소엔 시끄럽던 이곳이 오늘따라 조용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앞쪽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도 뒤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정도를 몇 번 더 마주쳤지만 그때마다 정도는 민호를 피해 다녔습니다. 마치 유령을 보듯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떴어요. 단상에 제임스 회장과 정도가 올라섰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정도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회장 옆에 섰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고 통역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사는 이 공장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공장은 더 이상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는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식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비명을 질렀고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철수 일정은 6개월 후로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단계적으로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직원 재배치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민호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50대 후반의 김 과장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한 분이었죠. 그 옆에 선 젊은 직원은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을 마치고 내려가려 할 때 정도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이 결정이 여러분께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공장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민호는 정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도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기술은 낙후되었고 설비는 노후화되었으며 시장 경쟁력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 말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도 형님의 입에서 나온 그 냉정한 선언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아버지의 작은 철공소가 무너지던 날이었어요. 당시 13살이던 민호는 철공소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손에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도 형님이 달려왔어요.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이었죠. 사장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정도야, 고맙지만 이미 늦었어. 은행 빚도 갚을 수 없고 거래처도 다 떠났어. 정도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돈을 구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으로라도 대출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 한 달만, 딱 한 달만 더 버텨보시죠. 아버지는 정도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철공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앞에는 단상 위에 정도가 서 있었어요. 예전에 아버지를 위해 무릎 꿇던 그 사람이 지금은 공장 철수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두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어떤 이는 울먹이며 동료의 어깨에 기대고 어떤 이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정도가 단상에서 내려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도는 민호가 다가오는 걸 알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형님, 민호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정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우리 아버지 철공소 때도 형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잖습니까? 민호의 말에 정도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아버지는 형님을 믿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형님이 뭔가 방법을 찾아줄 거라고 믿으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형님은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도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어려 있었어요. 민호야, 넌 몰라.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 공장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님처럼 포기하고 떠나라고요? 정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집어들고 돌아서려 했어요. 그 순간 민호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정도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민호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제가 이 공장을 살려보겠습니다. 민호 자신도 놀랄 만큼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형님이 못 찾는다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정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 안타까움, 그리고 두려움. 민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압니다. 하지만 해봐야 합니다. 민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정도는 민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도는 고개를 돌리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어요. 텅 빈 식당 안에서 민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공장을 살리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계약직 연구원 주제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주제에.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공장을 지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아버지의 마지막을, 그리고 정도 형님이 감추고 있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펴고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민호는 임원 회의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제임스 회장과 정도 그리고 몇몇 한국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했어요. 한민호 연구원, 당신이 공장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던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민호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우리 공장에는 20년 전 개발했던 고효율 냉각 시스템 기술이 있습니다. 당시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다릅니다. 민호는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고효율 냉각 기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현대 기준에 맞게 재설계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재무 담당 상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20년 된 낡은 기술을 다시 쓰자고요? 말이 됩니까? 낡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던 겁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구현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지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존 설비를 일부 개조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회장이 정도를 바라봤습니다. 박 이사,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과 비용이 문제입니다. 최소 6개월은 필요합니다. 30일이면 됩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쏠렸어요. 30일 안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성능 테스트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불가능해. 정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30일로는 설계도 제대로 못 그려. 해보겠습니다.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가 결정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30일을 드리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 예산은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기존 설비와 인력만 활용하십시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호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야, 정말 미쳤구나. 정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넌 실패할 거야. 그리고 그 실패는 내 경력에 평생 남을 거야. 그래도 해야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포기하셨지만 전 아직 아닙니다. 정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어요. 민호는 지하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철제 캐비닛들이 줄지어 있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서류 상자들 사이를 헤집으며 민호는 오래된 기술 도면을 찾아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열자 누렇게 바랜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23년 전 2002년에 작성된 도면이었어요. 민호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도면을 펼쳐들었습니다. 세밀하게 그려진 냉각 시스템의 구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제조 비용과 기술적 한계 때문에 사장되었던 프로젝트였죠. 민호는 도면을 들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멈춰있던 3번 라인 앞에 섰어요. 녹슨 기계들을 바라보며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살아날 수 있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다음 날부터 민호는 시니어 직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61살의 최 기술자였어요. 4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최 기술자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호가 도면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설계 기억하십니까? 최 기술자는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박 사장님 시절 프로젝트 아닌가? 결국 무산됐던. 다시 살려보려고 합니다. 민호의 말에 최 기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당시에도 실패했어. 지금 와서 다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당시에 못했던 걸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 이상과 현실은 달라. 최 기술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린 이미 끝난 사람들이야.
6개월 후면 다들 짐 싸서 나갈 거야. 왜 헛된 희망을 갖게 만드나?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니어 직원들을 찾아갔지만 반응은 비슷했어요. 모두 냉소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비웃었고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호는 혼자였습니다. 낮에는 도면을 연구하고 밤에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수정했어요. 집에도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민호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응시하며 계산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니? 정도가 물었습니다. 네.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도는 민호의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모니터 화면을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정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둬. 넌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 아직 23일 남았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정도는 민호 옆 의자에 앉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정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민호가 정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님도 아시잖습니까? 포기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정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형님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류 보관함 2층 왼쪽에서 세 번째 캐비닛을 봐.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거기 뭐가 있는데요? 그냥 한번 봐. 정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정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 정도의 눈빛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죄책감 같은, 후회 같은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도가 말한 캐비닛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정도가 알려준 캐비닛 앞에 섰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오래된 철제 서랍이었어요.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파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중 가장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효율 냉각 시스템 실험 데이터 2001년에서 2003년. 민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들과 실험 결과, 그래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가 3년 동안 꾸준히 기록한 흔적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장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볼 것이다. 포기하지 말 것. 메모 끝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박정도. 민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자료는 정도 형님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어요. 20년 넘게 잠들어 있던 형님의 꿈이었습니다. 민호는 파일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정도 형님이 왜 자신을 피했는지, 왜 냉정하게 굴었는지. 형님도 한때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안고 20년을 살아왔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설계안을 작성했습니다. 정도가 남긴 자료 덕분에 몇 주는 걸릴 작업을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었어요. 민호는 다시 한번 시니어 직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설계도와 실험 데이터를 들고 갔어요. 최 기술자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술자님,
다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민호가 새로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최 기술자는 처음엔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설계도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했나? 자료실에 있었습니다. 박정도 이사님이 작성한 실험 데이터였어요. 최 기술자는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가며 중얼거렸어요. 이 부분 구조가 똑똑한데 당시엔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몰라서 막혔었지. 지금은 가능합니다. 민호가 태블릿을 꺼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3D 프린팅으로 복잡한 냉각 채널을 만들 수 있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정밀 제어가 가능합니다. 최 기술자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번째 협력자를 얻은 순간이었어요. 최 기술자가 합류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술자였거든요. 다른 시니어 직원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58살의 김 엔지니어가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 나도 한번 거들어 볼까? 정말입니까? 민호가 반색하며 물었습니다. 최 기술자가 하겠다는데 나라고 빠질 순 없지. 김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6개월 후면 다 끝이야.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일 한번 해보자고. 일주일 만에 10명의 시니어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30년 이상 이 공장에서 일한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들의 경험과 지식은 그 어떤 젊은 엔지니어보다 값졌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각자 맡은 부분을 작업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진행 상황을 공유했어요. 최 기술자는 냉각 채널 제작을 맡았습니다. 김 엔지니어는 제어 시스템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55살의 이 반장은 기존 설비를 개조하는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민호는 전체 일정을 조율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밤낮 없이 공장을 누볐어요. 문제가 생기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20일째 되던 날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은 테스트용 냉각 시스템이었어요. 자, 이제 돌려보자. 최 기술자가 전원을 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기계가 윙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온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냉각 효율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 김 엔지니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효율이 설계치보다 높게 나오는데요. 민호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래프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30분 후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해냈어. 진짜 해냈어. 이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서로 악수하고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소식은 빠르게 공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작업장으로 모여들었어요. 멈춰있던 기계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작업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멀리 작업장 입구에 정도가 서 있었어요. 정도는 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 민호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봤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임원진에게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제임스 회장도 참석했어요. 프로토타입 테스트 결과 냉각 효율이 기존 제품 대비 40% 향상되었습니다.
민호가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제조 비용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며 기존 설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최소화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회장이 정도를 바라봤어요. 박 이사, 검증해 보셨습니까? 정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합니다. 회장이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실제 생산 라인에서 테스트해 보십시오. 민호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정도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잠깐.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 구석에 섰습니다. 정도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민호가 불렀지만 정도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도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멈춰있던 공장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 아직 살아있습니다.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25일째 민호는 추가 자료를 찾기 위해 다시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정도가 알려준 캐비닛 근처를 더 뒤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계약서와 회계 장부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의 문서들이었습니다. 민호는 무심코 서류들을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눈에 익은 이름이 보였거든요. 한성철 공소. 민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성철 공소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철공소였어요. 왜 여기에 아버지 회사 이름이 있는 걸까요? 손이 떨렸지만 민호는 그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첫 장에는 부품 납품 계약 협상 경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1년 3월부터 2002년 8월까지의 협상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2001년 5월 12일 한성철 공소단가 제시 개당 3,500원. 2001년 6월 3일 본사 요구 개당 2,800원으로 인하 요청. 2001년 7월 20일 한성철 공소 측 거부 원가 이하 불가능. 민호는 숨을 참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협상은 1년 넘게 이어졌어요. 본사는 계속 단가를 낮추라고 압박했고 아버지는 버티셨습니다. 2002년 6월 15일 최종 통보 개당 2,500원 수용 불가 시 계약 취소. 민호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한숨만 쉬시던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 옆에 앉으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손이 멈췄어요. 2002년 8월 7일 한성철 공소 계약 해지 확정. 사유, 단가 조정 불가. 대체 업체 선정 완료. 그 아래에는 결제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검토자, 승인자, 최종 확인자. 최종 확인자 란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도. 민호는 그 이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민호는 간신히 파일을 붙잡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이름은 거기 있었습니다. 박정도, 정도 형님의 서명이었어요. 민호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도 형님이 아버지 철공소 계약을 취소시켰다고요? 그 부당한 단가 요구를 승인한 사람이 형님이었다고요? 민호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더 자세히 읽어보니 상황이 보였습니다. 당시 한빛전자는 미국 회사와 합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절감이 절실했습니다. 구매팀 상무였던 최영진이라는 사람이 모든 협력업체에 무리한 단가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철공소만이 아니었어요. 수십 개 업체가 같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제는 당시 생산 담당 이사였던 정도가 했습니다. 그의 서명 없이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했어요. 민호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철공소가 무너진 건 이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한빛전자는 아버지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였거든요. 계약이 끊기자 다른 곳에서도 주문이 줄었어요. 결국 3개월 후 철공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남았어요. 아버지는 그 빚을 갚으려 몸이 망가질 때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님이 그러셨구나.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이 우리를 무너뜨린 거였구나. 자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기술자였습니다. 민호 씨, 여기 있었네. 찾았어. 최 기술자가 말했다가 민호의 표정을 보고 멈췄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얼굴이 창백한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최 기술자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민호는 손에 들린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말지 말아야 할까요? 기술자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2002년쯤에 협력업체들 계약 해지 사건 기억하십니까? 최 기술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거 말인가. 그때 참 난리였지. 최 상무라는 사람이 미친 듯이 원가 절감하겠다고. 그때 박정도 이사님도 관여하셨나요? 민호의 질문에 최 기술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박 이사님은 당시 생산 담당이었어. 최 상무 밑에서 일했지. 그분도 참 힘들었을 거야. 힘들었다고요? 최 상무가 워낙 독단적이었거든. 자기 실적 올리려고 협력업체들 쥐어짜는 거 아무도 못 말렸어. 박 이사님도 반대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민호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반대했다고요? 응. 하지만 결국 서명은 해야 했겠지. 거부하면 자기가 잘리는 거니까. 최 기술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박 이사님 많이 변했어. 원래 정이 많고 따뜻한 분이었는데 그때부터 말수가 줄고 표정이 어두워졌지. 얼마 안 있어 미국으로 발령 나갔고. 민호는 파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어요. 그럼 정도 형님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건가요? 상사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래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철공소는 무너졌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민호 씨, 정말 괜찮아? 최 기술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들고 자료실을 나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저 앞에서 정도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도는 민호 손에 들린 파일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호는 그냥 지나쳐 걸었습니다. 정도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민호야.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었어요. 민호야, 잠깐만. 정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형님이 아버지를 무너뜨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민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믿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서 28일째 실제 생산 라인에서의 최종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와 시니어 직원들은 이틀 밤을 꼬박 세워 준비했어요. 작업장에는 임원들과 본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임스 회장도 직접 참석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기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어판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민호가 전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기계가 윙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30분은 순조로웠습니다. 냉각 효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어요. 온도 그래프도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최 기술자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김 엔지니어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40분이 지나면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냉각수 압력이 불규칙하게 요동쳤어요. 민호 씨, 압력 수치 좀 봐. 이 반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압력이 설계치보다 높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펌프 속도를 낮춰보세요. 민호가 지시했습니다. 김 엔지니어가 제어 시스템을 조작했어요. 하지만 압력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어. 최 기술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냉각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온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재무 담당 상무가 소리쳤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설비가 손상됩니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원인을 파악하겠습니다. 중단하라니까요. 상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결국 민호는 전원을 내렸습니다. 기계가 멈췄어요. 작업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회장이 정도를 바라봤습니다. 박 이사,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정도는 민호를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프로토타입과 실제 생산 라인은 환경이 다릅니다. 스케일을 키우는 과정에서 예상 못한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수정 가능합니까? 회장의 질문에 정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최소 2개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재무 담당 상무가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이미 3억 원의 간접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 설비 가동비, 재료비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만약 2개월을 더 진행한다면 추가로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회사 재무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상무가 민호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에 치명적입니다.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 앞에서 그의 열정은 무력했어요. 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로젝트를 중단합니다. 원래 계획대로 철수를 진행하십시오. 민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옆에 있던 기계에 손을 짚어야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시니어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작업장을 나갔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기술자가 민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민호 씨, 우린 최선을 다했어. 죄송합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최 기술자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실망이 가득했어요. 민호는 홀로 작업장에 남았습니다. 멈춰선 기계 앞에 섰어요. 손으로 차가운 철판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도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정도를 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야. 정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난 알고 있었어. 내가 그 파일을 봤다는 걸. 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형님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를 버리시는 거죠. 민호야, 들어봐. 그건 듣고 싶지 않습니다. 민호가 정도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형님은 언제나 포기하셨잖아요. 아버지 때도 지금도. 형님은 끝까지 싸워본 적이 없으세요. 정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넌 몰라.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알아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전 지금 그 현실을 겪고 있잖아요. 하지만 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무너지고 싶지 않다고요. 정도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그때 아버지를 지켜주셨다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끝까지 싸워주셨다면 아버지는 살아계셨을지도 몰라요.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야 했어. 그래서 아버지를 희생시키신 거죠. 민호가 돌아섰습니다. 이제 전 형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민호는 작업장을 떠났습니다. 정도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어요. 민호가 사라진 출구를 바라보며 정도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미안해, 민서가. 정도는 민호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고 말았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작은 물방울이 생겼어요. 작업장은 조용했습니다. 멈춰 선 기계와 무릎 꿇은 남자만이 남아 있었어요. 민호는 복도를 걸으며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을 것이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그리고 민호는 정도를 잃었습니다. 믿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민호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프로젝트도 관계도 희망도.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어요. 끝인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만이 계속 들려왔어요.
사흘 동안 민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밥이라도 먹어라.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철공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정도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둘 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민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제 찍은 걸까요? 아마 철공소가 잘 되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린 민호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옆에는 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정도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물방울이 떨어져 번졌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기술자였어요. 민호 씨, 괜찮아? 네. 민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 혹시 시간 있으면 나 좀 만나줄래? 할 말이 있어.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가기로 했어요. 2시간 후, 민호는 공장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기술자가 마주 앉았어요. 민호 씨,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최 기술자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이야기야.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요? 응.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최 기술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난 내 아버지랑 친했어. 같은 업계에서 일했거든. 철공소가 문 닫던 그때도 다 알고 있었지. 민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최영진 상무, 그 사람 기억하지? 내가 봤던 서류에 나온. 네, 압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었어. 자기 실적 올리려고 협력업체들한테 말도 안 되는 단가를 요구했지. 내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었어. 최 기술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정도 이사님은 그때 반대했어. 회의에서 최 상무랑 싸웠다는 소문도 있었고, 민호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상무가 위였잖아. 결국 박 이사님은 서명할 수밖에 없었어. 거부하면 자기가 잘렸을 거야. 그래도 결과는 같았잖아요. 민호가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지셨어요. 민호야, 그게 다가 아니야. 최 기술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 이사님이 내 아버지 철공소 문 닫은 후에 뭘 했는지 아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이사님이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줬어. 몇 천만 원이었던 걸로 아는데.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빚 갚으려고 힘들어 하셨잖아. 그걸 박 이사님이 도왔어.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내 아버지한테 줬지.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달 박 이사님이 병원비를 다 냈어. 그것도 내 아버지 모르게. 최 기술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박 이사님이 장례식장에 왔었어. 하지만 조문도 못하고 밖에서만 서성이다 갔지. 너희 가족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면서.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후에 박 이사님 미국으로 갔어. 도망치듯이. 여기 있으면 내 아버지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대. 왜 그런 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이사님이 나한테 부탁했어. 내가 알게 되면 얘기해 달라고. 자기가 직접 말하면 변명처럼 들릴까봐. 최 기술자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박 이사님도 피해자였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그 뒤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지.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카페를 나온 민호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자료실로 내려가 다시 한번 그 파일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서류 뒷장을 넘기다가 작은 메모를 발견했어요. 최영진 상무의 지시로 진행.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임. 추후 재검토 필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성철 공소 한민석 사장님께 개인적으로 사과드림. 박정도의 필체였습니다. 민호는 메모를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형님도 고통받았구나. 형님도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구나. 민호는 파일을 덮고 자료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정도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도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정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최 기술자한테 들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아버지를 도와주셨다는 것도 병원비를 내셨다는 것도. 정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말 안 한 것도 내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것도. 민호는 정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도가 민호를 일으켰습니다. 난 정말로 내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힘이 없었어. 회사 안에서 나는 그저 중간 관리자였을 뿐이었지. 정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난 나 자신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어. 내 아버지한테, 너한테 미안했어. 형님. 민호가 정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형님이 우리 가족을 가장 많이 지켜주신 분이라는 걸. 정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23년 만에 오해와 죄책감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형님. 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공장을 살릴 방법이 있어요. 민호야 하지만 형님도 아시잖아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민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꿈, 형님이 못 이룬 꿈. 이번엔 우리 함께 이뤄봅시다. 정도는 민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엔 끝까지 함께 가보자.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굳은 악수였어요. 과거를 정면으로 바라본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민호와 정도는 텅 빈 공장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멈춰있는 기계들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문제를 찾았어. 민호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프로토타입과 실제 라인의 차이는 냉각수 순환 속도였어요. 파이프 길이가 달라지면서 압력 분포가 바뀐 겁니다. 정도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빼곡했어요. 펌프 제어 알고리즘을 수정하면 됩니다. 민호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정도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회사는 이미 프로젝트를 중단했어. 다시 시작하려면 회장을 설득해야 해. 형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민호가 정도를 바라봤습니다. 정도는 민호의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이번엔 끝까지 함께 간다고 했잖아. 이틀 동안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민호는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정도는 기술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최 기술자를 비롯한 시니어 직원들도 다시 모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민호의 부름에 기꺼이 응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최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긴 억울하잖아. 셋째 날 아침 정도는 제임스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회의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박 이사, 무슨 일입니까? 회장이 안경 너머로 정도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정도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수정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박 이사, 당신은 이 프로젝트에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도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민호 연구원이 옳았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지를 무시했습니다. 정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23년 전 저는 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게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회장은 정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입니다. 예산은? 추가 예산 없습니다. 기존 인력과 설비로 가능합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단, 이게 마지막입니다. 정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공장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시니어 직원들이 모여 최종 수정 작업에 들어갔어요. 정도도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입는 작업복이었어요. 조금 낡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박 이사님, 여기 좀 봐주세요. 김 엔지니어가 불렀습니다. 정도는 그에게 다가가 함께 설비를 점검했어요. 이 부분 연결이 느슨한데요. 그럼 다시 조여야겠네. 정도가 공구를 들고 직접 작업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매일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민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게 정도 형님의 본래 모습이구나. 양복 입고 서류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작업복 입고 기계를 만지는 게 형님의 진짜 모습이구나.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작업장 한쪽에 앉아 쉬었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앞을 바라봤어요. 민호야. 정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형님. 내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요.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정도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기억해. 마지막 날 병원에서 내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셨어. 정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도야, 넌 잘못 없어. 세상이 그런 거지. 너무 자책하지 마. 그냥 민호 잘 키우는 거 봐주기만 해.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난 그것도 못했어. 내가 어떻게 크는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지도 못했지. 미국으로 도망쳐 버렸으니까. 정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호야. 내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민호는 정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형님은 충분히 아버지를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 저를 돕고 계시잖아요. 고맙다. 정도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기회는 형님이 저한테 주신 겁니다.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남겨놓으신 자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틀 후 수정된 시스템의 첫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소규모 팀만 참석했어요. 회장도 다른 임원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전원을 켰습니다.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압력 수치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문제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최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됐어. 성공이야. 작업장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민호와 정도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해냈습니다, 형님. 아니, 내가 해냈어. 정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저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아닙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겁니다. 정도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23년 동안 짊어졌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도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민서가 봤지? 민호가 해냈어. 내 아들이 우리가 못 이룬 걸 이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도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조금은 편히 쉴 수 있겠지? 나도 너도.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도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속죄의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을 혼자 걷지 않아도 됐어요. 민호가 함께 걷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공장 식당에 다시 한번 전체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위기는 달랐어요. 긴장보다는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단상에 제임스 회장과 정도, 그리고 민호가 올라섰습니다. 회장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통역사가 회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민호 연구원과 박정도 이사의 팀이 냉각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본사는 이 기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식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니어 직원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따라서 본사는 한국 공장 철수 계획을 철회합니다. 대신 이곳을 고효율 냉각 시스템 전문 생산 기지로 전환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최 기술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회장이 정도를 바라봤습니다. 박 이사, 한 말씀 하시죠. 정도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둘러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민호 연구원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정도는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23년 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이번엔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정도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욱 뜨거운 박수였어요. 민호도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저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진 걸 지켜봤던 어린아이가 이번엔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최 기술자님을 비롯한 시니어 직원 여러분, 박정도 이사님,
모두가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민호는 정도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박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민호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3번 라인 앞에 섰어요. 6개월 동안 멈춰있던 그 라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가동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냉각 시스템을 탑재한 첫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시니어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민호가 제어판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전원 스위치를 올렸어요. 윙! 기계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개월 만에 듣는 소리였어요. 라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벨트가 돌아가고 부품들이 조립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제품이 라인을 통과했어요. 검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최 기술자가 제품을 들어 올려 확인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완벽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악수하고 포옹했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도가 민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민호야. 고맙습니다, 형님. 두 사람은 함께 작동하는 기계를 바라봤어요. 멈춰있던 공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며칠 후 본사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도는 투명한 계약 시스템 도입안을 제출했어요. 회의실에서 정도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앞으로 모든 협력업체와의 계약은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부당한 단가 요구나 일방적 계약 해지는 금지됩니다. 재무 담당 상무가 물었습니다. 그럼 원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협력업체와 함께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정도가 대답했습니다. 일방적 압박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상생입니다. 23년 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정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 후 민호는 정규직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직 연구원이 아니라 정식 개발팀장으로 발령받았어요. 사무실에 새로운 명패가 걸렸습니다. 개발팀장 한민호. 민호는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축하해. 정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액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내 책상에 놔. 민호는 액자를 받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정도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민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형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응. 23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어. 정도가 작게 웃었습니다. 매일 보면서 잊지 않으려고 했지.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지켜야 했는지. 민호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밝은 미소가 보였어요. 이제 내가 가져. 그리고 기억해줘. 내 아버지가 꿈꿨던 것을. 네, 형님.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냉각 시스템 개발 계획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와 정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공장 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활기찬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있던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삶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새로운 도면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설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완성된 도면의 마지막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민호. 그 이름 옆에는 검토자 란이 있었어요. 민호는 그곳에 정도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정도.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아픔과 희망이 함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창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봤죠? 민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아버지가 못 이룬 꿈,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민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면을 그려나갔어요. 고장났던 기계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멈춰있던 삶도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꿈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